네, 오늘은 확률 두 번째 시간 확률의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또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교과서 237페이지고요. 자, 여기 개념 열기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확률이란 무엇일까 해가지고 주사위를 직접 던지는 관찰을 해보고 적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주사위 한번 집에서 직접 던져 보시고요. 빈칸을 채워 보세요. 자, 그러면 20번을 던지면 그 중에 3의 눌이 몇 번이나 나올까? 이렇게 여기다 적는 거예요. 여러분 3의 눈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눈이 나오는 확률은요. 우리가 어렵지 않게 다 알 수 있죠. 네,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눈이 나오는 확률은 1부터 6까지 중에 하나니까 6분의 1이 될 거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6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그쵸? 각 면의 크기가 모두 같다면 6가지 수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모두 동등한 거죠. 그래서 6개 중에 하나, 6분의 1.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미 사실은. 이 실험을 통해서 실제로 이런 실험을 했을 때도 같은 확률이 나오는지 알아보자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실제로 실험을 했을 때의 결과를 하나를 예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20번 던졌더니 어떤 사람이, 이 책을 쓴 사람이 20번을 던졌더니 3의 눈이 4번 나왔대요. 여러분은 뭐 6번 나올 수도 있고 3번 나올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러면 상대 도수는 어떻게 돼요? 20번 중에 4번이니까 20분의 4, 20분의 4인데 약분하면 5분의 1이고요. 소수로 0.2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40번을 던졌어요. 와, 이거 엄청난 노가다죠? 40번을 던졌더니 그 중에 3의 눈이 6번이 나왔대요. 그러면 상대 도수는 40번 중에 6번 나오는 비율 40분의 6이고요. 약분해서 20분의 3입니다. 자, 얘를 소수로 표현하면 분자분모에 5를 곱해서 유한소수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알죠? 0.15 이렇게 나오고요. 다음에 80번을 던져봤습니다. 그랬더니 13번이 나왔습니다. 저 상대 도수는 80분의 13 소수로 표현한 거고요. 120번을 던졌더니 21번 나왔어요. 자, 상대 도수 표현했고요. 300번 중에는 48번, 600번 중에 100번, 그래서 6분의 1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실험하는 횟수를 굉장히 크게 600번씩이나 굉장히 크게 이 실험하는 횟수를 굉장히 여러 번 많이 반복했더니 이 상대 도수가 즉 3이 나오는 비율이 보면은요, 이 0.167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6분의 1에 가까워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그래프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상대도수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자, 20번 던졌을 때 상대도수 아까 0.2였죠. 여기. 자, 40번 던졌을 때는 0.15 나왔어요. 여기다 체크했죠. 자, 80번 던졌을 때는 1.625, 120번 던졌더니 1점이 아니라 0.175, 300번 던졌을 때는 0.16 이런 식으로 점이 이렇게 찍히다가 점점 600번 정도 던지니까 0.167, 6분의 1에 굉장히 가까운 숫자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수학적으로 그냥 6개 중에 하나니까 6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확률이 실제로 이런 실험을 통해서 해도 비슷한 확률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렇죠? 나온다는 나온다인데, 실험 횟수가 적을 때는요, 이 수학적으로 계산한 확률과 차이가 좀 있어요. 그쵸? 여러분 2번 던졌는데 3회를 한 번 나왔어요. 그 2분의 1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이 실험을 시행하는 횟수를 많이 했을 때, 조금 했을 때, 어느 때가 확률이, 요 확률이 이 수학적 확률과 가깝게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이 실험하는 횟수를 여러 번 많이 할 때 이 상대 도수를 계산한 요런 거 이제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는데요. 실험에 의해서 계산한 이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과 거의 같아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학적으로 계산한 이 확률은 실제로 우리가 실험을 했을 때 이 실험하는 횟수를 굉장히 여러 번 반복적으로 시행하면 거의 같은 확률이 나온다. 거의 같은 값이 나온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앞페이지 237페이지 내용, 주요 내용이 이거고요. 뒷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내용이 설명이 많이 나와 있죠? 주사위를 던진 횟수가 많아질수록 적어질수록 그렇죠. 많아질수록 3의 눈이 나오는 이 상대 도수가 6분의 1에 가까워진다. 여기다가 이제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중요한 내용이라서 좀 빨간 펜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6분의 1이라는 값은 어떻게 구했던 거냐면 주사위에 각 눈이 나올 가능성이 같을 때, 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그러니까 주사위의 면이 모두 6개였잖아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6가지인데 그 중에서 3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다. 이렇게 구한 거랑 요 비율이 같아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값을 확률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부를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같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 여러분 좀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주사위 던지는 실험, 요런 것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n이라고 하고,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A라고 하면,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 A의 경우의 수, 아까 요거 6분의 1 같은 거죠? n분의 A, 요거를 바로 확률이라고 한다 라고 지금 확률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실험을 반복적으로 해서 이 확률이 나오는지 정말 확인해 보고 싶다면 이 실험을 진행하는 횟수를 굉장히 많이 하면 요 값에 점점 가까운 그 비율이 요 값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그 값이 나온다 라는 거 지금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제 스스로 확인하기 넘어가 볼게요. 자, 옆에 이렇게 네 종류의 카드가 있습니다. 네 종류의 카드가 뭐 나올 가능성이 모두 똑같이 생겼고 같은 크기고 그렇죠? 모두 같습니다. 네, 하트 모양 카드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면 이 사건의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얘가 나올 확률은 4개 중에 하나, 그쵸? 전체 경우의 수, 모든 경우의 수는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니까 확률이 4분의 1이 되겠죠? 이게 바로 이 사건의 확률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주사위를 한번 던질 때, 각 눈이 나올 가능성이 같죠? 네.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의 B라고 할 때, B의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주사위를 던지면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얼마예요? 6가지가 있죠? 1부터 6까지. 그 중에서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2, 4, 6, 3가지가 되겠죠. 6분의 3이 됩니다. 얘는 약분이 돼요. 약분하시면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문제 1번 넘어갈게요. 근데 너무 쉬워요. 자, 사이다 3잔과 탄산수 2잔이 있습니다. 총 몇 잔이에요? 그쵸, 총 5잔이에요. 이 중에서 복불복은 랜덤으로 아무거나 고른다는 뜻이죠. 자, 각 음료수가 구별이 안 된다. 이렇게 조건이 나와 있어요. 겉에서 봤을 때 구분이 안 됩니다. 이럴 때 5잔 중에 하나를 고를 때 탄산수가 뽑힐 확률은 얼마가 될까요? 자, 5개 고를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5개고요. 그 중에서 탄산수는 2개니까 5분의 2가 되겠죠? 이건 약분도 안 되니까.
그냥 5분의 2 여기서 끝내면 되겠네요. 여기서 끝. 자, 이번에는 239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문제를 좀 크게 해서 볼게요. 자, 주머니 A에는 1부터 5까지 5개의 공이 있고요. 주머니 B에는 1부터 6까지 6개가 있습니다. 각 주머니에서 공을 한 개씩 임의로 꺼낼 때, 자, 각 주머니라는 거는 각각, 그쵸? 2개 모두 다 하나씩 꺼낸다, 이런 뜻입니다. 꺼낸 공의 두 수의 눈의 합이 10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해 볼게요. 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굉장히 빠르게 습득한 친구들은 바로 그냥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해서 할 수 있다는 거를 알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A 주머니에서 하나를 꺼냅니다.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5가지, 그쵸? B 주머니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개 중에 하나 꺼내면 6가지가 있을 수 있죠? A 주머니에서 꺼내고, 그리고 B 주머니에서도 꺼내요. 그럼 2개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도 꺼내고, 양손을 동시에 넣어서 꺼내도 되고요. 어쨌든 순차적으로 A 주머니에서 꺼내고 뭐 시간차로 두고 B에서 꺼내도 상관없어요. 자, 어쨌든 A도 하고 B도 하는 거 이런 경우에는 곱한다 더한다? 곱한다 그랬죠. 이게 또는 일 때는 더하고 그리고는 곱한다 이런 거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총 경우의 수가 30가지입니다. 자, 이거 지금 이게 뭔 말인가, 이게 뭔지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실제로 경우의 수를 찾아보면은요, 어렵지 않게 30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A 주머니에서, A 주머니에서 1을 꺼낼 때 B 주머니에서 1 꺼낼 수 있죠. B 주머니에서 1, 2, 3, 4, 5, 6 이렇게 꺼낼 수 있죠. 4, 5, 6 이렇게. A에서 1 꺼냈을 때 총 6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A 주머니에서 2를 꺼냈을 때 B 주머니에서 1, 2, 3, 4, 5, 6, 6가지 또 경우의 수가 있죠. 이 가지치기를 그려보면 A에서 3 꺼냈을 때 또 6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6개씩 총 몇 묶음 나오겠어요? 1, 2, 3, 4, 5 그쵸? 그래서 6 곱하기 5, 요 30개가 나오는 거를 여러분 가지치기로 실제로 그려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한 번에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은 가지치기 그림도 그려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수의 합이 10 이상인 경우를 합이 10 이상인 경우의 수 찾아볼게요. 예를 들어서 요 주머니에서 뭐 1, 2 이런 거 꺼내가지고는 10이 안 남을 것 같고요. 5를 꺼냈어요. A에서. 그러니까 B 주머니에서 5를 꺼내면 10이죠. A에서 5 꺼냈을 때 B에서 6을 꺼내면 5, 5도 있고요. 5, 6도 역시 10 이상이죠. 그 다음에 A에서 4를 꺼내고 B에서 6을 꺼내면 역시 10 이상이니까 10 포함되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총 3가지가 있겠네요. 그러면 확률은 모든 경우의 수가 30가지인데 그 중에서 10 이상인 경우는 3가지에 해당이 되니까 30분의 3이 되고요. 약분하세요. 3일은 3 이렇게 약분하면 10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2번을 여러분들 풀어봐 주세요. 딸기, 바나나, 수박, 키위 4종류의 과일이 있습니다. 자, 2종류를 골라서 섞어서 주스를 만든대요. 그 중에서 바나나가 들어간 주스 만들 확률 그랬습니다. 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먼저 구해볼게요.
자, 확률은 모든 경우의 수분의 요 사건의 경우의 수다 그랬었죠?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하면요. 딸기, 바나나, 수박, 키위 중에서 두 개를 골라볼게요. 자, 딸바 고를 수도 있고요. 딸수 구할 수 있고 딸키 구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빠, 수, 빠키, 그 다음에 수키 총 몇 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죠. 그쵸? 여섯 가지구나. 그 다음에 이 중에 바나나가 들어가 있는 경우 찾아볼까요? 딸바스키에서 바나나, 무조건 바나나랑 딸기, 바나나랑 수박, 바나나랑 키위. 자, 바나나가 무조건 들어가는 경우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확률은 어떻게 돼요? 전체 6개지 중에 바나나가 들어간 거는 세 가지입니다. 자, 절반이 다 바나나가 들어가네요. 그러면 확률은 2분의 1 되겠네요. 자, 오늘의 마지막 영양 기르기 보겠습니다. 자, 영양 기르기 문제인데요. 어떤 사람이 그림과 같은 길을 무심코 걷고 있습니다. 각 갈림길에서 양쪽 방향을 선택할 가능성은 같습니다. 갈림길이 나오면 양쪽을 선택할 가능성은 같대요. 이쪽이나 이쪽이나 둘 다 확률이 같다라는 거예요. 두 학생의 대화에서 준서가 한 말이 옳은지 판단해 보세요. 자, 도착할 수 있는 지점은 수연이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준서가 A, B, C 세 곳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수연이가 C에 도착할 확률은 얼마지? 이랬어요. 그랬더니 준서가 세 곳 중에 하나니까 3분의 1이지 그랬어요. 세 개 중에 하나면 3분의 1이죠. 세 곳 중에 한 곳은 3분의 1. 이 말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자, 준서가 한 말은 옳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각자 생각을 해보세요.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정말 맞을까요? 자, 볼게요. 여기서 출발합니다. 갈림길이 나왔어요. 자, 여기 갈림길에서 이 친구가 오른쪽으로 갈 확률과 왼쪽으로 갈 확률은 어때요? 양쪽을 선택할 확률이 같다 그랬어요. 가능성이 같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 확률이 2분의 1이고 이쪽으로 갈 확률이 2분의 1인 거예요. 그쵸? 그러면 만약에 오른쪽으로 갔다면 2분의 1의 확률로 이쪽을 선택했다면 쭉 가면 C밖에 안 나오죠. 그렇죠? 네, C에 갈 확률은 사실은 2분의 1인 거죠. 3분의 1이 아니라. 그러면 A랑 B에 도착할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럼 이쪽 볼게요. 2분의 1의 확률로 일로 갔어요. 가다가 또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이 갈림길에서 또다시 이쪽으로 선택할 확률이 2분의 1이고 여기를 선택할 확률이 또 2분의 1인 거예요. 자, 2분의 1에서 또 반반으로 나눠진 거죠. 여러분 2분의 1을 또 반으로 나누면 얼마가 돼요? 그렇죠. 4분의 1이 됩니다. 2분의 1에 또 2분의 1 한 거죠.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C를 선택할 확률은 2분의 1.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갈림길에서 선택하는 사건이라고 할게요. 첫 번째 갈림길에서 선택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A랑 B로 가는 경우는요. 두 번째 갈림길에서 선택하는 사건이 두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여기 첫 번째 갈림길에서 선택하는 사건 그리고 두 번째 갈림길에서 일어난 선택하는 사건 두 가지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기 때문에 곱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4분의 1 여기도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서 역시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와 B에 도착할 확률은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해서 4분의 1이고 C에 도착할 확률은요. 그냥 한 번 갈림길에서
선택해서 갈 확률 2분의 1이 돼서 ABC에 도착할 확률을 이렇게 구해봤어요. 자, 어디에 도착할 확률이 가장 높은가요? 그렇죠. C에 도착할 확률이 가장 큰 걸 알 수가 있어요. A랑 B보다는. 그렇죠? 그 다음에 참고로 이 세 개의 확률을 더하면 A의 확률, B의 확률, C의 확률을 더하면 모든 확률을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1이 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경우의 수의 확률을 다 더하면 1이 나와야 되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고요. 인증샷 과제 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